네,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의 정치권 이슈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북한 관련 속보들 주의 깊게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북한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행동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저희 화면상으로도 지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있는 곳에서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 보고 계십니다. 제보 영상을 통해서 지금 화면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북한 김여정 부부장 오늘 새벽에 공원을 한 대로 불과 몇 시간 만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박수현 의원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우려스럽고 충격적이죠. 또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또 놀라고 계실까라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네. 그러나 김현철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김여정의 발표가 북한 인민들 전체가 자세히 보는 유일한 매체인 노동신문에 그대로 아주 자세히 실렸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봐야죠. 또 특별히 김여정이 최근에 와서 권력의 2인자 자리 잡기니 이렇게 부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의 변화가 있어 보이는 시점에 김여정의 그런 어떤 언사가 만약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여정이 자리 잡기에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볼 때 반드시 북한이 어떤 것인가 실행에 옮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이 되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폭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무시무시한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실행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북한이 확실하게 대남, 대미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2시 49분인데 미국 시간으로 보면 지금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이 한밤중에 미국의 정계나 조야가 얼마나 지금 뒤집어지겠습니까? 네. 아마 확실하게 대남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발신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NLL이나 MDL에서 공세를 이어간 게 아니고 개성공단의 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첫 번째 타격 지점으로 삼았다. 이 부분도 분명히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거는 전면적인 남북 합의에 저는 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남한을, 남조선을 그걸 표현대로 하면은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고 오래전에 계산이 끝났다고 봅니다. 김여정이가 뭘 그랬습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곧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요거 1단계고 2단계가 바로 군이에요, 군. 다음 대적 행동권은 우리 군 총참모부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또 총참모부가 뭔가를 내놔야 되고. 다시 말하면 군부에게, 북한 군부에게 재량권을 준 겁니다. 김여정, 김정은 남매가. 이렇게 되면 군부로서는 제가 볼 때는 외통수죠. 뭔가 이게 일을 벌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인민의 뭔가를 해줄 결심하고 행동에 나설 거로 기대한다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무력 도발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오늘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도 공동 보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남북 합의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설명하는 거 그래서 지상이든 바다든 무엇이든지 우리 군의 허점을 찾아서 저는 군사 도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아픈 부분이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후에 고위급 회담 통해서 물론 만들긴 했지만 9월 달에 5달 만에 만들어진 이른바 어떤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대화에 있어서의 사실상 앞으로의 대화는 없다라는 이런 상징성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 강도가 또 그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만큼 서로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라는 건 무엇이냐면 비핵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미 김정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11월까지는 어떤 것도 진척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20년까지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마지막 해입니다. 예.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는데 그 불만은 도대체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국제사회를 뒤흔들 만한 저런 강력한 메시지 방법이 아니고서는 미국의 눈을 꿈쩍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북한의 사정을 잘 들여다보면서도 너무 어떤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견됐던 부분이니까요. 아마 이런 걸 한번 상기해 보고 싶어요. 2017년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뭐 온 세상이 뭐 세계가 난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4, 5개월 후인 2018년 1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선언하면서 그해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고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여러 번 꺾이더라도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낙관을 갖되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이런 시간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 경계태세 강화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는 물밑으로라도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고 대통령도 이렇게 북한에서는 강경 발언하는 와중에 여전히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첫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통합당에서는 아니다. 이제라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들어온 게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게 예. 북한을 설득하는 거죠. 예. 다시 우리가 찾아볼 테니까. 그리고 국제사회를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주겠다는 표현도 쓰셨고 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대통령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행동이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고, 그 심지어 그런 말도 했잖아요. 말기가 얻은 것들이 위협용어로 오해하는 모양인데 그건 없다고 했고, 국론이라까지 표현 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아마 북한은 마지막 선까지 우리를 압박할 것 같고,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겁니다. 다 좋은데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도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북한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운전자가 돼야 하는 건 분명한 말씀인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김여정이라는 사람한테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런 거냐 이죠.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미국의 어떤 수모를 받아가면서 또 한국 보수 세력의 비판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날 몰라주냐고 말씀하고 싶을 텐데 사실은 김여정의 말이 돌려주면 적은 역시 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남북 관계 미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이지만 또 대결할 국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진심도 이해하지만 이 국면에서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수모를 겪고 이렇게 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저는 얻기 힘들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대북 네. 정책이 잘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뭐가 지금 접근이 잘못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기를 바라고. 네.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아시는 대로 미국이 국제 제재가 유엔 제재가 있는 마당에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공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뭔가 저 북한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러니까 북한이 어흥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꼬리 내린 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대통령께서 좀 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사흘 전에 연락사무소 형체 없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이미 예견된 부분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견되지 않았던 군의 돌발 행동, 북한군의 돌발 분명히 있죠. 행동이 네. 없을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이제 신변과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돼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북한 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이 굉장히 김여정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받는 허수아비 내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원래 북한 군 자체가 정치 체제 자체가 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억눌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과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써 사냥개 군부를 풀어준 겁니다. 이번에 노선 그리고 부추기고 계속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인민군의 총참모부 입장에서는 뭔가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인민들에게 또 지도부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래서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총참모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강경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총참모부가 우리로 치면 합동참모본부. 합참이죠. 합동참모본부. 그러니까 예. 육군, 공군, 해군을 모두 총괄하는 실제 집행부수고 굉장히 북한군이 오래 근무했고 다들 저 군이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 포병이 강하고 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이 총참모부가 움직였고 뭐 북한의 정찰총국과 더불어서 이제 대남 기구로서는 가장 강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얼핏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상기가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 주민들, 우리 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좀 더욱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시기가 아주 공교롭게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수차례의 그 미사일 도발을 하던 아주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착잡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나가던 중에 지금 이제 암초를 만난 것이고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뭐 기조를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아무리 우리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평화와 외교의 수법으로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그런 기조는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 전쟁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더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 늘 북한이 저런 돌발적인 어떤 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초에 만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북한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북한은 전쟁하고 싶어 저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죽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아마 저는 뭐 이런 단계적 도발이 이어질 겁니다. 우선 1단계로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되어진 리스트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리스트 중에서 1단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뒤에 오히려 택할 수 있는 것은 9.19 군사 합의 이행서에 나와 있는 그 서로 마주보고 있던 1km 이내에 있는 GP 22개를 우리가 시설과 뭐 화력과 뭐 이런 시설물들을 폭파하고 철거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곳을 다시 복원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뭐 긴장을 높인다든가 아마 지금 또 서해 NLL에서 어로지대, 평화지대를 형성해서 그 충돌을 막자라고 하는 그것을 또 무력화하면서 NLL에서의 충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적, 국지적 도발을 통한 어떤 원포인트 타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배치해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른바 북미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가 교착돼 있고 관련된 협상들은 모두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전국을 맞으면서 북한과 미국의 거리감은 더더욱 길어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공식 입장을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박수현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어느 국민이 뭐 전쟁으로 이어지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도대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아니, 북한이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 나름대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할 것 다 했는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짜증 아닌 짜증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는 부분이 하나. 국민들을 봐서 굉장히 비굴하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님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고뇌도 이해하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하면 정말 북한에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네. 어떤 어떤 논리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 너무 겁이 없이 북한을 너무 놔줬다. 하자대로 놔뒀지만 저런 식으로 우리를 남한을 완전히 길들이기로 나서고 있는 이런 국민이란 말이죠.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에게 뭐 통일을 같이 가는 도중에서라도 네. 그 도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런 대북 노선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국회 상황도 워낙 지금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어서 좀 오늘 그 부분도 두 분께 좀 말씀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